2025년 6월 11일 금융 스터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저번 시간에는 연습 문제 세 번째 세트에 대해서 1번하고 2번 정도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연습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세트에서 했던 거 그냥 반복이고 저번에 다뤘으니까 2번 문제부터 좀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2번 문제 푸는데 약간 정답 그 솔루션이랑 살짝 다른 부분도 있었어가지고. 음, 잠시만요. 지금 복붙이 안 돼서. 됐다. 네, 일단 그 2번 문제 제가 풀었던 과정에서 뭔가 좀 달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문제가 일단 그 이 정도가 그냥 기본적인 세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이게 제가 확신은 없는데 여기 그 DXT가 그냥 DXT가 결국에는 웰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웰스가 결국에는 그 ST의 변동으로만 써진다는 게 여기서 그 셀프 파이낸싱 컨디션이 여기 있는 건지가 일단 이거 풀면서 그런 건가 하고 넘어갔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쓰다 보니까 생각나서. XT가 파이티의 변동으로만 설명이 되니까 이미 거기 셀프 파이낸스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네네. 아, 확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여기 문제가 결국에는 슈퍼마틴계라는 거를 보이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고, 이게 이제 콤마 t, dxt 나오고, t, t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 d t 위에서 구했으니까, 음, 아, 네, 그 다음에 dxt랑 d t 위에 구해놨으니까, t, 어, tdt. 그래서 이렇게 쓰였었는데, 이제 여기서 여기 XT 빠진 것 같아요, 뒤에 이동선이. 네네. XT,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 감마 T, RT, 네. DT. 잠시 순서가, 뭐, 아, 네, 편하신 대로. 네. 알, 알, 어, 잠시만요. 입력인데. 감마 T, RT, XT, DT. 네,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어드미시블 하다는 조건에서 그 XT가 그 논네거티브로 나와가지고 이 텀이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에는 로컬 마틴게일 파트가 돼가지고 드리프트하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일단 로컬 슈퍼 마틴게일이 된다. 그다음에 그 파토스 lem마를 써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제 슈퍼 마틴게일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순서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약간 뭐 지난 시간에 하긴 했지만 이거 이후에 나오는 전략이 그 파이에 대해서 파이 n을 정의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파이에다가 그 인디케이터 펑션을 붙이고 여기에서 이 인디케이터 펑션이 n에 따라서 단조 증가하도록 가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퍼토 렘마를 썼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그 파이 n이라는 것 자체는 바운디드 되니까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뭐 그 위에 있는 이 로컬 마틴게일이 잠시만요. 이 해답지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가지고 그 경우에는 뭐 이거 자체가 그냥 마틴게일이 된다라고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잠시만요. 그냥 솔루션을 복붙을 하겠습니다. 옆, 옆에다가 바로 붙이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파이엔을 이렇게 잡고 나서 그 이 디스카운티드 포트폴리오 프로세스가 그 트루 마틴게일이 된다라고 했는데 어 저는 그게 트루 마틴게일이 아니라 그냥 트루 슈퍼 마틴게일로 나오게 됐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그 파이 파이 nt로 바꾼 건데 그렇게 하면 결국 이 텀은 마틴게일 된다고 해도 이거 드리프트 텀이 결국에는 안 바뀌는 걸로 봐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여기가 그 트루 마틴게일이 아니라 그 슈퍼 마틴게일 나왔다. 그래서 그 제가 한 바로는 네, 그 여기에서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 드리프트 텀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게 바운드 된다고 해도 그냥 로컬 마틴게일이 그냥 전역적으로 마틴게일이 되는 거에 불과하지. 그래서 약간 이런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쨌든 부등호가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부등호가 생긴다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결론은 슈퍼 마틴게일이라는 건데 어쨌든 여기 부등호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하는 거를 제가 풀이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애초에 그 어드미시블 스트래티지가 슈퍼 마틴게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네요. 어드미시블 하니까 다 0 이상이니까. 네. 네네, 이게 예, 예, 어드미시블 하다는 조건을 건 거부터 예, 예, 예. 그리고 아무래도 그 어퍼 바운드를 거는 것보다 로어 바운드를 어드미시빌리티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는 게 조금 더 상식적이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파토 렘마에 대해서도 제가 그 리밋 인피멈, 리민프 이런 이 기호에 대해서 되게 잘 몰랐었는데 그 또 찾아보니까 그 리밋이 정의가 된다면 리밋 인피멈이랑 리밋 값이 같고 리밋이 정의가 안 될 때 이제 리밋 인피멈의 약간 개념이 등장하는 거더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 생각해보니까 리밋 인피멈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온 예시가 진동 발산하는 경우에 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수열에 또 리밋을 구하라 할 때 리밋은 없지만 리밋 인피멈 마이너스 1이고 리밋 슈프리멈은 1이다 이런 것도 보니까 그냥 이제 일단 리밋으로 보고 리밋이 정의 안 될 때 리밋 인피멈이 되는지 보면 되겠다 해서 파토스 lem마는 뭐 그런 거구나 해서 저는 그렇게 이번 문제를 풀어보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극한값이 굳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립하는 정리를 만들기 위해. 예, 그래서 약간 두 단계가 있지 않나 따지고 보면 일단 리밋에 대한 정리가 리밋이 안 될 때 리밋 인피멈에 대해서 풀어지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해석학을 배우지 않은 입장에서는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번 문제에 대해서 혹시 또 나눠주실 말씀 있으시면 네, 뭐,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문제가 아직 잘 그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약간 슈퍼 마틴겔이나 뭐 약간 로컬 마틴겔 아직 이런 단어들이 좀 계산적으로 되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정이니까 외워야 되는 신경 써야 되는 제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긴 했는데
어, 그래서 그 보니까 여기에서 그 파일에서 L1 이렇게 로스가 아 뭐야 롬이 걸려 있잖아요. 파이 네네. N에서 약간 그게 그 약간 투자 포트폴리오의 총액을 제한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은 괜찮은 거겠죠. 음, 이게 가중치인지 약간 금액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액인 것 같아서 어, 근데 그 네. DS가 어쨌든 그 주가니까 아마 파이는 그 약간 그 주식의 개수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여기서 그 파이에다 놈을 걸고 그냥 n보다 작다고 건 거는 그냥 단순하게 약간 그 단조 증가 n에 따라서 단조 증가 하도록 그냥 음, 컨디션을 걸어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n 대신에 2n을 써도 되고 뭐 n 제곱을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데서. 네, 그냥 저, 단조 네. 증가하며 수렴만 하면은 되지 굳이 이 포뮬레이션이 뭐 L 원놈인지 투놈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저도. 아, 약간 제가 L1 놈이어서 이제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 L1이면은 결국에는 이제 파이 뭔가 1부터 파이 n까지 있어서 얘네들을 다 더해서 이제 n보다 작아야 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 일종의 개수 혹은 약간 그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대에 대한 투자 규모 같은 것들이 정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 가지고 음, 그래서 약간 그렇게 2가 되면은 L2가 되면은 그 의미 자체는 깨지게 되잖아요. 네, 약간 그쵸.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정리는 성립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음 예, 예. 여전히 성립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군요. 이 정도만 잠깐 생각을 하고 약간 음. 단어 자체가 실제로 약간 그 계산의 목적일 때는 놈을 좀 그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주면 이제 그 원하는 방향으로 근사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제 리밋으로 보면 다 똑같더라도. 네. 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확실히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바운드 이걸로 바운드 걸어서 극한 보내야지라는 걸 생각하는 게 그런 테크닉이 익숙해지는 게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사실 위에 이토렘만 써서 마틴게일 보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 봐왔던 어떤 연습 문제에서 풀다 보면은 좀 약간,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를 느끼게 해주는데, 얘 바운디드 시퀀스를 잡아서 쭉 날리는 게 여기서 저희가 새로 얻어갈 직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괜찮으시면 3번 문항으로 아, 넘어가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를 어, 크기를 좀 키우고 근데 이게 자꾸 기호가 자꾸 점층돼가지고 되게 좀 곤란한 게 있지 않나 싶고 이게
그래서 좀 노테이션 자체도 풀면서 헷갈렸던 것 같아요. 가령 X, 이게 그 정황상 그 앞에 나왔던 X 더하기 터 T까지 파이 트랜스포즈 S, D, S, S 이런 것 같고 감마 T나 그런 건 똑같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 몰라가지고 잘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문제를 풀이를 적어보긴 했었는데 사실상 그 거의 덕질랑 같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 그 정의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보는 게 좀 되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위에 있는 뭐 똑같고 뭐 리스크 프리 에셋도 똑같고 네, 여기서 리스크 뉴트럴 프로비티 메서드 오고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팩터 뭐 디터미니스틱하게 주고 그다음에 그 컨틴전트 클레임 그 조건부 청구권 네 이게 그 사실 여기까지만 보고서는 좀 무슨 건지 잘 안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서 어드미시블이 이게 그 어드미시블이 여기 정의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은 게 특히 약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체 프로블럼 셋 통틀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논네가티브로 되는 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앞에 문제에서는 어떤 컨스탄트보다 큰 거라고 하는데 문제 풀 때는 사실상 어드미시블의 정의를 논네가티브로 해야 하는 걸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감마 t RTXT DT가 무조건 마이너스이려면 이제 XT가 무조건 포지티브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드미시블의 정의를 그렇게 쓴 것 같고 예. 그다음에 upper hedging price랑 lower hedging price라는 그 단어가 좀 되게 생소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X가 초기 초기 자금이라고 했을 때 이제 T 시점에 어, T 시점에 Y의 을 그래서 그 제가 해석한 바로는 T 시점에 그 만기에 그 Y 이상의 그 웨alth를 가지기 위한 초기 자금의 하한이 upper hedging price라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X보다 넘으면 무조건 X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무조건 그 만기에 그 Y보다 더 높은 돈을 웨alth를 가질 수 있으니까 해치가 되는 그렇고 이제 반대로 이제 약간 저는 그래서 뭐 해칭 뭐 한 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로어 해칭 프라이스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T 시점에 부채를 Y 이하의 부채를 지기 위한 초기 제출의 상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초기적이 마이너스 X일 때 마이너스 Y 이상이 되게 하는 거니까.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그 위에 말해선 선 어퍼 해칭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판매자 입장에서 Y를 지급하기 위해서 물론 아, 똑같은 말이긴 한데 네, 그 아, 그렇구나. 음, 얼마나 초기 자금이 필요한지고 반대로 로어 해칭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구매자 입장에서 얼마까지 최대 지불 용의가 있는지 이제 이 Y를 얻기 위해서 약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경제학에서 뭔가 많이 보는 그런 네. 쪽의 아, 네 그런 얘기인 것 네. 같아요. 솔직히 저 처음 봅니다. 네, 처음 봤어요. 어퍼 해칭 프라이스, 로어 해칭 프라이스. 그런 게 그 있구나. 네. 저기 사이에 중간에 있어야 그 뭔가 거래가 성립되는 그런 조건이 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 세팅 자체가. 아, 근데 로어 해칭 프라이스가 더 진짜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표현이 어떻게 저 마이너스 X 저것도 그렇고 이게 마이너스 Y가 돼요. 그, 또 부등식을 각각 푸는 방식이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부등식 0보다 그 H 로가 크다는 것은 저의 그 H 로 자체가 그 여기 봤을 때 그냥 집합 표시에서 그냥 x가 0보다 크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의 스프리멈이니까 당연히 0 이상이다 해서 넘어갈 수 있었고 제가 좀 써보겠습니다. 어, 어, 음. 아까 정수미 선생님 말 듣고 한번 또 저도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네네. 상단 해칭 가격이 어퍼 해칭 프라이스가 그 파생 상품 발행자 입장에서 정의되는 그러니까 만기에 Y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진 사람 입장에서 만기 시 어떤 시장 음,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기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지급해야 할 만기 시점 Y보다는 항상 커야 된다. 네, 그거 네, 그렇네요. 네, 음, 그런 의미라네요. 네, 네, 반대로 이제 그 로열팅 프라이스가 그 구매자 입장 이후에는 Y의 페이오프를 받을 때 그 부채가 더 크면 T시점에서 이제 그 이익이 음수가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 Y 이하의 부채를 지기 위한 초기 대출의 상한이니까, 음, 그래서 이제 지불 용의가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 초기 대출의 상한을 넘어서게 되면 T 시점에서 Y 이상의 부채를 지게 되고, 그러면 Y의 페이오프를 부도죠. 받아도 결국에는 회계상으로 음수가 되기 때문에 지불 용의가 부도가 나죠. 네, 없어지는.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약간 어드미시블 하다는 말 자체가 그런 부도가 나면 안 되게 만든다는 어떤 제약적인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음, 네. 그- 이거를 어떻게 했었냐면,
파이가 t 시점에서 마이너스 y보다 크다는 조건이고, 그다음에 h 로는 x 중 스프리머이었는데, 여기도 좀.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 바로 직접 문제랑 같은 세팅이니까 직접 문제에서 구했듯이 이거 디스카운티드 웨alth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그 P 슈퍼 마틴게일이고, 그래서 적어보면, 아이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주어져 있는 팩트가 0, 그다음에 잠시만, 이거 통일해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x랑 파이 0이 마이너스 x. 제가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문제를 그때 되게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y보다 이게 더 크다는 조건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t x 마이너스 x 파이 t, 그다음에 어차피 그 필트레이션에서 t가 0일 때 그 조건부 기대값이 0이 되니까, 조건부 기대값이랑 기대값이 같아지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슈퍼 마틴게이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요게 뭐 마이너스 x다. 이건 부등호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등식에서 마이너스 2, t y가 x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h로가 x 중 슈프리멈이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h로가 들어가도 괜찮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보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이제 h 업보다 작다는 거는 이거랑 정확하게 같은 과정인데 부호만 좀 반대였던, 그렇게 해서 이 부등식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이 두 가격 사이에 그 여기 E 제로에서 그 감마 TY라는 게 결국에는 그 그 T가 0일 때 그 만기의 페이오프를 할인한 거에 대한 기대값이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어떤 그 조건부 청구권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가 그 최대 지불용이랑 이제 최소 뭐라고 하는지 헷갈리는데 뭐, 네, 최대 지불용이랑 뭐 그거에 반대되는 어떤 그 개념 사이에 있을 때 뭐 시장이 굴러가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사실 만약에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아마 다음엔 다루는 것 같은데 뭐 차익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럴 때는 판매자의 유보 가격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도. 네. 네. 예, 예.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의 가격, 판매자의 그 예, 수용용이라고 합니다. 그 예, willingness 예. to accept라고 아, 네, 네, 그렇군요. 이런 말이 경작 월전할 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 쓰니까. 네. 맞아요. 어쨌든 willingness to pay랑 willingness to accept 사이에 어떤 시장 가격이 있으면 시장이 돌아가겠구나. 뭐 이제 이거 뒷부분은 그냥 사실 부호만 달라가지고 굳이 스터디 음, 시간에 다루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판매자 어떤 발행하는 사람, 그래서 롱을 잡는 사람이랑 숏을 잡는 사람이랑 네, 발행하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이랑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뭐 좀 되게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이네요. 네, 약간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문항에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 저희가 3번 문항에서 구한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특별히 다루고 그때 이제 성립한 어떤 마틴게일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어드미시블한 조건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정이 되려면은 마켓 컴플리니스가 있으면 충분하다 뭐 그런 이제 정의네요. 음, 마켓 컴플레인니스가 있으면은 가격이 있으면 유일하다. 음, 그건 어떻게 왜냐면은 이 부등식 사이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거래 가능한 가격이 되는데 아, 이 부등식이 그러네요. 하나로 딱 스퀴징이 음, 되니까 그럼 가격도 유일해지는. 일물일가가 딱 되는데 네, 네. 음, 그럼 제가 사실 4번부터는 제대로는 못 풀어봤는데 이게 실제로 여기 주어진 y가 xt 그 만기 페이오프랑 같아지고 초기 자금이 이거 뭐지 디스카운트된 페이오프의 리스크 뉴트럴한 익스펙테이션이 된다면 실제로 이거 H로우랑 실제로 여기 저희가 앞서 구한 여기 1번에서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뒤에 이거 솔루션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안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거는 어, y는 컴마 t고 딴 게 아니라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t고 그다음에 x0는 이게 이제 그 4번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주어진 그 마켓 컴플레인트 리스트의 조건이고 이때 저희가 보이고 싶은 거는 H로랑 X0 즉 EP0 감마 T Y가 같아지는지가 좀 제가 보이고자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네, 사실 약간 문제와는 별개로 뭔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3번 세팅이 더 현실적인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각자 생각하는 어떤 금액이 있고, 거기에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최소 지불 용의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균형이 성립하는데, 이제 사실 여기에서는 그 H로우와 H 그 그 로우 바운드와 어플 바운드가 같다? 약간 사실 이 얘기가 뭔가 제 생각에는 좀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약간 이 사람은 100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110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반영될 수 있는가 했는데 애초에 리스크 뉴트럴하게 생각을 하면은 가정 자체가 모든 경제적 주체가 다 위험 중립이라는 가정 하에서 사실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는 P 제로 하에서 뭔가 이렇게 그 마켓 컴플리스를 놓으면은 가격이 하나가 되는데 약간 좀 리스크 뉴트럴 매저 대신에 좀 다른 매저를 허용하게 되면은 좀 왼쪽과 같이 뭔가 이제 부등식이 생기는 게 아닌가? 잠깐의 문제 풀기 전에 약간 딴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그 리스크 뉴트럴 하다면 네 만약에 그 두 어쨌든 부등식이 그 스트릭트하게 성립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아비트라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령 이제 그 H 업만큼 그 차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네, H 로우를 가지고 이제 이 파생 상품을 잠시만요 이게 살짝 부채를 지기 위한 초기 대출 상환인데 H 업만큼 차입을 하고 그다음에 H 로우만큼 이제 그거를 매수를 저기 구매자 입장이니까 어쨌든 이거 아비트라지가 있는데 설명을 잠시만요. 그다음에 이걸 부채를 지기 위한 초기 대출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잘 말한 게 맞군요. H 업만큼 차입하고 H 로우만큼을 이용해서 이 파생 상품을 매수를 하면 이 리스크 유출을 하기에는 이제 페이오프 여기 플러스 Y 나오고 음, 마이너스 Y 나오고 그 다음에 그 H 업 마이너스 H 로우만큼 거기에다가 이제 만기만큼 이자율이 붙는데 뭐 감마 T분의 1이 곱해진 그만큼 이제 남는 돈이 돼가지고 아비트라지가 되고
음, 그렇게 하면 어쨌든 H로가 올라가고 H업이 내려가고 하면서 스퀴즈가 되는 그게 이제 뭐 아비타지 프리 컨디션이 되는 것 같아. 음, 저, 나중에, 음, 여기서 리스크 뉴트럴 가정이 좀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궁금해지네요. 나중에 스터디에서 나중에 가면 다를 어, 수 있을지.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저 리스크 뉴트럴 매저 하에서 인테그러블 하다는 거지. 저 안에 있는 수요자들의 선호가 리스크 뉴트럴 한지 아니면은 리스크 어버스 한지 리스크 러빙 한지에 대해서는 아무 가정이 없어요. 네. 이걸 보면은 그래서 뭐가 됐든 리스크 뉴트럴 매저로 바꿀 수만 있고 그런 공식이 일단 있고 그걸로 저 Y가 바운드 돼 있고 인테그러블 하면 음 반드시 저 일물일가가 나온다라는 거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음, 오히려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볼 법한 가정은 그 리스크 뉴트럴 매저의 존재성 자체보다도 저 모든 Y에 대해서 어드미시블한 포트폴리오 스트래티지가 있어갖고 저렇게 복제가 된다는 거. 모든 음, Y에. 아, 그게 되게 비현실적인 가정이죠. 아, 그렇네. 여기 그 operating price, lowering price는 그 expectation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냥 만, 어, 잠시만요. 이게 그냥 만기의 Y보다 almost, 만기 Y 이상 almost surely하게 어드미시블하게 되도록 하는 그거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그러면 블랙스완 같은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네, 그런 그리고 거네요. 현실적으로 저 스트래티지대로 거래도 못하죠. 네, 그쵸. 여러 이유로. 네, 애초에 이게 뭐, 그 리스크 뉴트럴하게 봤을 때 뭐 Y 이상이다가 아니라 그냥 이제 생으로 이 정도 넣으면 무조건 almost surely하게 0의 확률로 Y보다는 잘 나와. 이거 자체가 네, 네, 되게 네. 허황된 과정이네요. 분폭이 아, 빼테일이 되면 될수록. 음, 아, 저걸 해지할 수 있는 스트래티지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에서. 그럼 세상에 손실 보는 금융사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그쵸. 그냥 네, 무식하게 네, 돈 때려 넣으면 무조건 그 해칭할 수 있는데. 그렇네요. 네, 네, 그럼 금융위기가 절대 안 터지네. 아, 네, 그 부분이 좀 현실과 간극이 있군요. 네. 어, 그쵸. 리스크 뉴트럴한 거는 그냥 평가하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좀, 어, 음, 근데 베개로 요거 문제는 이게 맞는 접근인지 모르겠는데, 어, 이,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x에다 파이에다가 x에 0 넣은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 x, 이게 이게 곧 마이너스 2p 제로에다가 감마 t y가 되는 것 같고, 네. 뭐 감마 0은 뭐 무시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등호가 되고 여기에 등호가 되고, 왜냐하면 요거랑 이제 요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등호가 어, 성립을 하게 되고, 0, 0, 네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등호가 성립을 하게 되니까 여기 등호가 성립을 해서 H2O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 이 위에 이 주어진 이 마켓 컴플리니스라는 조건 자체가 굳이 이제 이거 이 그러니까 이 마켓 컴플리니스라는 조건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저희가 로어 해칭 프라이스 X 중에 슈프리멈이라 봤는데 이 슈프리멈이라는 조건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슈프리멈이 아니면 안 되게 되니까 마켓 컴플리니스가 되려면 그게 무슨 말이죠? 한 번만 어, 설명해 그 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여기에서는 그 일단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고 임의의 X에 대해 성립을 하고 특히 음, 이제 H로는 X의 뭐 스프리멈이니까 뭐 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네. 여기에서 그 등호가 성립하게 되면 여기서 그 등호가 성립하게 되면 굳이 그 H노가 X의 슈프리멈이라는 조건이 안 쓰이 어차피 그냥 똑같은 건가? 제가 뭐 어쨌든 그 이게 X가 네네. 뭐 슈프리멈이라는 조건 자체가 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아마 네. 네 아마 그리고 X가 아마 슈프리멈이 아니라면 애초에 마켓 컴플리니스가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마켓 컴플리니스라는 4번에 주어진 조건 안에 하한이고 상한이다라는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 예, 좀 이게 그러니까 얘가 0부터 가는 거죠. 0이 노테이션 어떻게 되지? 0, 위에 쓰네요. 네. 위에 0. 이거 0이 그 네, 리스크 T죠, T. 뉴트럴 예. 그 리스크 뉴트럴. 네. 그, 저희가 일단은 아까 이거는 안다는 거잖아요. 부등식으로. 네. 네. 이거는 주어졌고. 근데 여기 노우긴 합니다. 문제 3번 결과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3번 결과에서 예, 3번 결과에서는 이게 업이잖아요. 이 오른쪽이. 어, 그러네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네, 방향 3번에서는 헷갈렸네요. 오른쪽이 업이니까 네네. 얘도 업이고. 예, 예. 네. 음, 그게 되니까. 예. 이제 반대 부등식 증명하는 게 저희 목표인 거잖아요. 네. 결국은. 네. 얘를 보여주면은 되는 건데. 여기서 했던 절차랑 똑같은데 그냥 부등을 등으로 바꿔서 그냥 이거 H 노에 대해서 사실을 보인 거랑 같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이제 그냥 방법은 완전히 똑같고 그냥 그 부호랑 부등호 방향이 반대인 이게 감마 t랑 y를 곱한 게 있을 때, 아까 마켓 컴플레니스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감마 t랑
어떤 X가 있어갖고 얘가 almost surely 같을 거고, 음, 근데 얘는 그러니까 슈퍼 마틴게일인 건 되게 명백한데 기준이 아니까 얘가 마틴게일이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마틴게일? 아, 예, 그래서 이게 그 마틴게일, 예. 이게 그 뭔가 그 이니퀄리티가 스트릭트 할 때 이제 그 모순이 나온다를 보여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아니면 그 반대 방향이 성립한다고 보이거나 네. 이게 그 제가 그 거기에서 약간 그나마 직관이 있었던 거는 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는 게 제가 보기엔 두tion 이게 부모가 예, 이쪽 방향인데 이제 그 저희가 아는 게 하나는 이거 하면 당연히 이제 FT에서는 뭐 다 아는 거니까 잠시만 이거 FT에서는 그냥 나가게 되는구나. F0에서는 꽤 감마용 그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거 0에서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잘못 썼나? 그래서 얼마지?
아, 이게 결국에는 x0이 되는 거니까 정의상. 그래서 감마 0, x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음, 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t가 0일 때는 이퀄리티가 성립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t가 뭐 0보다 클 때 스트릭트하게 이니퀄리티가 성립하면 뭔가 문제가 되지 않나.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직관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여야 할지가 음, 고민됐던 부분입니다. 음, 그렇게 사네요. 언미시블하다는 게 셀프 파이낸스가 된다는 거고, 이거는 포트폴리오가 저 X의 동학을 그대로, 그러니까 자가복제 포트폴리오랑 저 Y랑, 음, 이거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마 TXT, 어, 볼 수 있나?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오, 타워 프로퍼티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마 TXT가, 어, 기분 S. 감마 TXT가, from complete. 음, 저 약간 지금 의문이 좀 드는 사실이 있는데요. 예, 한번 예. 밑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저희의 목표는 니트쇼가 XT가 X 이게 이제 그 감마 T, XT랑 같다는 거를 보이는 거고 네, 그, 그게 목표죠. 네, 그게 되면은, 이거를 보이기 예, 위해서 우선 그 이거를 가정하고 그 모순이 생기는 거를 전 보이고 싶은데 제 일단 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타워 프로퍼티를 이용을 하려고 그냥 쓰죠. 감마 T, XT, 바 FT 그 다음에 이거를 FS를 주고
T보다 당연히 S가 더 작아야 되고요. 하고 여기 우변에는 적고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이게 성립을 하겠죠? 기대값을 씌우면 그다음에 여기는 또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거를 이제 무한히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금마 0, x 0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같아지니까 음, 어, 잠시만요. 음, 근데 이게 애초에 그 FT랑 FS랑 주어지면 타워 프로퍼티라는 게 이거 자체가 그냥 바로 이게 되지 않나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등호가 성립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S 대신에 0을 준다고 하면 이게 바로 네, 이게 바로 F0, X0을 주는 것이고 근데 이게 만약에 스트릭트한 이니퀄리티였다면 걸리는 게 모순이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약간 얘 자체를 어디 갔냐? 맞는 것 같아. 얘 자체를 이제 디스카운티드 포트폴리오의 T 시점의 조건부 기대값 이거 자체를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로 봤을 때 네. 말씀하신 대로 타워 프로퍼티 때문에 얘는 그냥 그 자체로 마틴게일 프로세스가 되겠죠. 음, 예, 얘 자체는 말씀 주신 그 타워 프로퍼티를 그러네요. 쓰면 타워 예, 프로퍼티, 를 쓰면 근데 이제 얘가 그 아까 아시지만 감마 t랑 yt는 항상 어떤 그 레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니까 감마 t xt랑 매 시점 같을 거고 이거를 d 붙인 것도 같을 거고 동학이 다 같겠죠, 이 둘이. 그러면은 한쪽이 마틴게일 프로세스면 다른 쪽도 마틴게일 프로세스일 수밖에 없겠지. 그냥 초기 값도 같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아까 말씀 주셨듯이 감마 txt도 마틴게일 프로세스다. 그냥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마 txt는 그냥 마틴게일 프로세스고 그래서 어, 아까 HUP 정의가
아, 아, 네. 그러니까 HUP 정의가 아까 그 X 아까 파이가 이제 항상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Y고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은 XT는 Y보다 작거나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할 거고 근데 제 기억에 HUP 정의가 이제 다 가보시면은 어딨냐 HP 정이 여기. 어드미시블 어드미시블한 스트래티지 파이가 있어서 X 파이 T가 Y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만드는 그 X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반대 부등식을 보인 거죠. 예, 어떤 Y에 대해서 같거나 크다를 보였으니까 인피멈 취하면은 이제 음, 예, 반대 부등식도 보인 거고 이 반대 부등식을 보였으니까 이 둘이 이제 한쪽 부등식은 앞서서 보였고 다른 쪽 부등식은 이제 디스카운티드 포트폴리오 프로세스가 이제 마틴게일임을 이용하여 보인 거니까 그냥 등호가 성립한다. 고, 뭐 로우 건도 등호가 성립하는 것도 비슷하게 그냥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H로, 예, 업이랑 로우는 그냥 네, 네,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의. 네, 네. 그냥 똑같은 네. 과정에서, 예, 전 실제로 두 개, 근데 그, 아까 그 3번 문제 풀 때 두 개 다 해봤는데 별로 그 두 번째 거 풀 때는 플러스가 없더라고요. 예, 예, 예. 전 제가 아까 썼던 거 그냥 깔끔하게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감마 txt f0 이게 음, 요거는 같아지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모순이다. 혹시 이니퀄리티가 스트릭트하게 되면 여기서 모순이 생기니까 그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여기 그 임의의 t 그 t 라지 t랑 제로 사이에 있는 임의의 t에 대해서 전부 이 아규먼트가 성립하니까 네 결국 스트릭트한 이퀄리티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틴게일이 돼. 음, 뭔가 이제 그 아이디어에 공백이 있는 상태로 왔는데 스터디 시간 하면서 또 채울 수 있어서 좋네. 저는 약간 그렇게는 안 있고 약간 다른 방법으로 이것 자체를 그냥 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로 보고 어차피 계속 복제가 되니까 한쪽이 마틴게일이면 다른 쪽도 마틴게일이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한 거고. 저 이게 예, 그 예, 이니퀄 네, 그 이니퀄리티에서 이퀄리티를 보이는 이- 방법이 되게 또 다르네. 또 네, 여러 네, 가지 방법이 있네요. 되게 약간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되게 유용한 접근 방식들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5번까지 5번, 마무리 짓는 게 없나요? 네, 있네요. 제가 네. 사실 뭐 5번 일단 부탁하고 사실 5번 문제 관련해서 5번에 A, B, C가 있는 것 같은데 음, A는 뭔가 그냥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5번이 좀 문제를 그냥 말로 왜 되는지만 넓게 설명해.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문제 사이즈도 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가리지는 그래서 5번의 A는 FT 메저러블 하겠죠? 그다음에 뭐 네, 브라우니안 모션이 FT 매저러블 하니까 네네. ST도 당연히 FT 매저러블 할 거고요. 그쵸. 예. 그다음에 ST가 FT 매저러블 하면은 이 뭐야 맥스 펑션인가요? 맥스 이거에 제로 넣는? 네, 그 0이랑 네네네. 예, 네, 예. 그 맥스 펑션도 매저러블 하니까 뭐 그쵸. 매저러블한 펑션의 합성은 메저러블 또 매저러블 할 거고. 예. 여기 그래서 매저러블이다. 음, 뭐 적분 가능하고 저는 이거 넌 네거티비티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그 컨틴전트 클레임의 정의 자체가 넌 네거티브가 들어 있으니까 넌 네거티비티를 보려고 하면 옵션 뭐 콜옵션의 그 페이오프니까 당연히 넌 네거티브 그쵸. 하고 네. 네, 메저러블도 보였고 그 다음에 이게 L1 안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네, 그냥 크게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뭐 감마 T 같은 경우에는 디터미니스틱한 텀이니까 고려 안 하고 ST가 에런 센스에서 그게 되도록 어차피 네, R이랑 시그마 다 어쨌든 컨스탄트로 돼 있고 네, 브라우니안 모션이 애초에 네, 그 적분을 할 수가 있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스퀘어 인티그레블 하기 때문에 R1에서도 당연히 되는 L1에서도 당연히 되는 예. 그 어차피 저희가 뭐 얘의 상한이 주가고 어차피 Y의 상한 언제나 Y는 ST보다 가치가 작잖아요. T를 빼야 되니까. 네, 근데 ST는 뭐 여기 디스카운트 붙여갖고 하면은 얘가 그 디스카운티드 프로세스가 마틴게일인 거는 여러 번 보였던 것 같고요. 얘가 그쵸? 기존의 음, 여러 연습 문제를 통해서 얘가 디스카운티드 프로세스는 마틴게일이고 그러면은 기대값 적분이 그냥 t 시점 st 값으로 나온다는 얘기고요. 예. 네네, 그리고 네네. 그걸 전체 적분을 하면 그냥 f 그 앞에 그 t 시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제로 시점에서 적분했을 때 그냥 s0 나온다는 얘기니까 거기 물론 디스카운티드 텀이 붙어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 전체 적분한 텀이 이제 그 S0 값보단 낮을 거고. 근데 S0가 파이나이트 하니까 뭐 당연히 Y의 그 디스카운티드 프로세스도 당연히 파이나이트 해야겠죠? 간단하게 보니까 이제 Y는 ST고 네네. 네, 그래서 음, 2의 감마 T가 라지 T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2의 감마 T 뭐 ST? 네, 네네네 맞습니다. ST. 네, 근데 얘 나가고 뭐 하면서 네, ST만 이렇게 있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S0 되고 그럼 파이나이트 하니까 약간 그렇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 얘가 얘가 마틴게일이라는 거를 기존의 연습 문제 풀이로 잘 알았다면은 얘가 파이나이트 한 건 그냥 자명할 맞아요. 것이고, 음, 예. 네. 네네. 그러면은, 예. 얘도 당연히 파이나이트 하고, 그러면 L1 안에 들어가죠. 예. 그다음 이제 B번인데 괜찮으시면 제가 B번이랑 비슷한 계산을 좀 꼼꼼하게 해와가지고 그거 같이 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예. 이게 그냥 따로 한 건데 그냥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냥 그 블랙쇼ल्즈 여기 있는 공식을 유도를 해보자 하고 해봤는데 그게 그냥 사실 거의 똑같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화이트보드 잠깐 닫고 음, 아, 네, 잘 보이시나요? 아, 네, 보입니다. 제 사실 딴 걸 보고 해가지고 그 노테이션은 살짝 다른데요. 이제 뭐 R이랑 시그마 콘스탄트로 두는 건 같고 그 다음에 저희 노테이션에서랑 살짝 다르게 그 페이오프 펑션을 FST라고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감마 t가 곱해진 꼴 대신에 위에다 tilde를 음, 붙여가지고 네, ST tilde 뭐 K tilde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할 사항으로는 이제 여기 그 ST, 네, 어, 뭔가 약간, 어, 뭐 그릴 수 있으면, 있다. 여기 그 특이할 거는 이제 그 K는 할인할 때 무조건 그 만기에서만 되니까 K는 라지 T가 됩니다. 나머지는 ST는 이제 그 T만큼 할인하게 되고, VT도 아, 네. T만큼 하게 되고, 네. 아, 그리고 VT가 네, 네, 여기 ASATST, BTRT가 됩니다. 근데 잠시만 그 위에 한 번만 다시 봐주시겠어요? 위가, 아, 그 방금 보여주셨던 그 가정, 네, 거기에서, 이게 어, 뜻이 살짝 다르긴 아, 하구나. 네. 네네. 네, 그냥 네. 현가로 이제 할인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네네네. 0시점에서. 네. 그냥, 네. 살짝 다르네. 네. 뭐, DST는 아시다시피 기아 브라운도 있고, 근데, 여기랑은 살짝 다른데, 어쨌든 VT는 총 포트폴리오에 같이 해가지고 아마 XT랑 대응이 될 겁니다. 음, 그래서 약간 그런 세팅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DST가 이제 시그마 ST DWT인데 여기 위험 중립 측도 사용해가지고 Q가 붙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그 ST를 계산을 하고자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로 스텝을 간 거는 저희가 많이 풀었던 그 익스포텐셜 마틴게일의 해 모양을 이제 굳이 그것까지 다시 계산할 필요 없다 생각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경우에 ST는 그 익스포텐셜 마틴게일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네, 라지 T를 봤을 때는 이제 스몰 T에다가 이제 이게 약간 이제 S0 정도 같은 게 되는 거고 익스펙테이션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시그마가 뭐 컨스탄트이기도 하니까 이제 이 적분식을 그냥 실제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그냥 시그마만 있으니까 시그마 밖으로 나오고 WT에서 네, 브라우니안 모션의 빼기가 되고요. 앞부분은. 그다음에 뒷부분은 2분의 이제 시그마 제곱에다가 T-T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브라우니안 모션의 차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게 뭔가 정규분포 앞에다가 뭐 곱해져 있고 그다음 네 일단 분사는 당연히 T-T에다가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시그마 제곱이 되고 이 뒤에 뭐가 붙어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만기의 할인된 주가가 로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제 그냥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로그 씌운 다음에 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후에는 편의상 노테이션을 A를 이렇게 두고 Y를 이렇게 두고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Z가 이제 S 스몰 t의 분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냥 단순하게 기하래 지수 정규 분포가 나오게 되고
로그 정규 분포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n이 스탠다드 노멀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n을 꺼내가지고 저희가 결국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PDF나 CDF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게 됐고요. 이제 여기에서 그 Z의 덴시티를 직접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공식 자체는 제가 그냥 그 로그 정규 분포의 그 덴시티를 구하는 공식을 가져와서 썼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Z의 덴시티는 그런 식으로 공식 그 로그 정규 분포 공식에 따라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p는 네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PDF가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 목표는 결국에는 그 VT를 구하는 것인데, 네. 잠시만, 네. 네. 잠시만. 네. VT를 구하는 게 목표는 아니죠. 네. VT를 일단 구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죄송합니다. VT가를 구하는 게 목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VT라는 게 결국에는 그 옵션에 대한 복제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네, 만기의 그 옵션 가격이랑 이제 이거랑 같아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네, VT에 그래서 나중에 가면 결국에는 그 여기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VT의 할인된 가격을 구하는 거고 나중에는 그 VT의 그 현재 가격을 구하게 됩니다. T 시점의 가격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 VT는 결국에는 이제 그 콜옵션의 페이오프가 들어가게 되고 이거를 위험 증상률로 할인한 게 되고 그게 이제 현재 시점에 어떤 그 할인된 주가가 주어졌을 때 미래의 페이오프를 이제 할인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에 되는 근거는 일단 여기에 이 플러스 맥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 K 틸다보다 이제 결국 K 틸다보다 큰 것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그 적분 범위로 이게 플러스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Z 마이너스 여기서 Z ST를 저희가 ST의 분포를 구했던 거니까 이제 ST를 Z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네. 그래서 이게 페이오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페이오프가 일어날 확률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확률 분포 함수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걸 계산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게 Z랑 K랑 그 어쨌든 리니어하게 돼 있으니까 나눠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여기 Z는 여기로 오고 K 틸다는 이제 밖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여기 그 G Z Z given 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구한 그 덴시티를 그냥 그대로 복붙을 해가지고 저희 목표는 결국 I1이랑 I2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제 VT의 틸다를 계산할 수 있고 VT의 틸다에다가 이제 그냥 그거를 이제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가치로 땡긴 거를 다시 T 시점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이제 그 T 시점에 그 옵션의 가격을 그대로 복제한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그 I2가 계산이 당연히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K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 그냥 그 로그 정규 분포의 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분포표가 있을 때 K 틸다보다 큰 쪽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돼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Z는 아까 이렇게 썼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선 이제 그냥 수리통계학 테크닉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네, 이제 그 익스펙트 양변의 로그 취하고 뭐 단조적이니까 그 다음에 네 이거 똑같이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CDF로 바꾸더라고요 식을 아무래도 계산하기 편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CDF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y라는 거를 저희가 아까 그냥 여기 로그 st의 그 틸다에다가 2분의 a 제곱 빼는 걸로 했는데 그거 그냥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게 네, 머니니스죠. 가격도라고 번역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뭐 절대적인 가격이 중요하기보다는 행사 가격에 비례한 가격이 중요하구나 이런 거 볼 수 있었고 이제 I1 계산하는 건 이제 여기 Z가 있어가지고 이게 계산하기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식이 되는데 여기서 치원적분 아, 사용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그 틸다 K에서 로그 K로 로그 K 틸다로 바뀌고 이제 로그 Z가 네, U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네, DZ 대신 D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곱셈 공식을 풀고 이제 곱셈 공식을 푼 거에서 이제 그 추가로 항을 빼주고 더해주고 하는 더러운 계산 음, 테크닉이 나오게 되고요. 왜냐면 이렇게 한 이유는 이거를 이제 따로 그 이게 그 U가 더해진 것까지 좀 묶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개한 게 있고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여기 남은 거 밖으로 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거 빠진 거 그대로고 이거는 사실 잘 보시면 결국 그 정규분포랑 지금 똑같거든요. 분산이 A고 그 정규분포인데 분산이 A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Y가 평균이 되는 그런 정규분포가 돼가지고 이것도 이제 네, 그 정규분포의 CDF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VT 틸다의 값을 아니까 이제 VT를 구하면 그냥 ERT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거를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블랙쇼즈 구체적인 공식의 유도가 됩니다. 뭐 이거의 의미가 뭐 이건 expected share price고 이건 expected cost인데 이게 probability of the option being exercised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까 아까 봤던 로그 정규 분포에서 그 실제로 그 로그 정규 분포에서 특정 구간의 넓이 그냥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쇼즈 공식을 그냥 저희가 그냥 단순히 하는 세팅해서 뭐 실제로 그 복제된 페이오프가 있고 그거를 그대로 복제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음. 해서 고한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로 돌아와서 네, 아까 봤던 공식이 그대로 있게 되고 네, 아까 봤던 거에서 D1, D2로 따로 빼서 하더라고요.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마 B번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네, 네, 그러네요. 노테이션과 살짝 차이가 있고. 그래서 네, 생각보다 해보니까 계산 노가다가 좀 있었던. 그리고 이제 사실 되게 단순한 세팅에서 한 거잖아요. 뭐 R이랑 그 시그마도 그 아, 다 상수고, 상수고. 네, 포트폴리오 막 완전 딱 복제할 수 있고 다 정규분포 따르고 근데 이제 이게 하나하나 벗어날 때마다 되게 복잡해지겠다 이런 감상이 있습니다. 10번은 무슨 그거죠? What does this imply about? 그냥 개념 질문인가? Under what condition does the equality holds? 아, 이거 약간 그 아까 전에 다른 문제랑 좀 역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인가 싶네요. 아까는 약간 마켓 컴플리니스가 주어졌을 때 그렇죠. 다음 이퀄리티가 네, 네. 홀드한다고 보는 거면 이제 여기서는 이 이퀄리티가 홀드한다는 게 그 마켓 역 명제로 성립하냐라는 그런 의도인가 싶네요. 네,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H 로우가 언제 성립하는가? 이 세팅에서 음, Result in the context.
Under what condition does the equality hold? What does this imply about completeness of the work? 음, Okay, completeness. 음, 어, 이게 레플리케이션이 된다는 거를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이게 언제나 네, 모든 컨틴전트 클레임이 레플리케이션이 된다. 근데 근데 그거를, 네, 그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그 무위험, 그 복제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네, 처음에 그 블랙쇼울즈가 처음에 논문으로 냈던 약간 저도 한번 발표를 했었던 복제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그 복제 포트폴리오로 다 복제가 되니까 그 무위험 자산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사실상 이거는 컴플리트 마켓이 된다라는 거를 뭐 다른 그 블랙쇼울즈 정리 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고 컴플리트 마켓이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every contingent claim can be perfectly replicated 이게 된다면 그 4번의 정리에 의해서 그 이퀄리티가 성립을 하겠죠? 네. 예. 어, 근데 그 제가 약간 궁금증이 드는 거는 여기 그 마켓 컴플리트니스의 조건은 결국에는 그 X라는 그 그 프로세스가 있고 그 파이라는 portfolio 스트래테지가 결국에는 그 시점 라지 T 즉 만기에 이거 이게 만기에 같아질 수 있는 조건이 마켓 컴플리트니스로 보이는데 잠시만요. 조건부 청구권이 뭘까? And a constant X0 such that 물론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이제 이 등식이 성립하면 마켓 컴플리트니스가 당연히 된다는 거는 잘 음, 보이는 것 맞는데 같은데. 반대로 마켓 컴플레인니스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켓 컴플레인니스일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를 보는 거고 그쵸. 여기 5번의 C는 이제 어떤 상황일 때 얘가 마켓 컴플리니스가 될까? Under what condition을 물어봤으니까 어떤 상태일 때 얘가 마켓 컴플리니스를 만족할까? 음, 그를 확인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근데 델타 이징이 가능하면 그 저희가 소위 아는 델타 이징으로 블랙쇼일즈 도출하잖아요. 그 그쵸. 델타 이징이 가능하면은 될 것 같다.
델타 이칭으로 다 레플리케이트 할 수 있으니까. 레플리케이션 그거가 되는 거. 어, 아이가 X 제로. 어, 제가 이거 그 마켓 컴플릿리스에서 Y의 잠시만 노테이션이 궁금해진 게 어쨌든 그 Y가 Y가 프로세스가 아니라 랜덤 베리어블인 거죠. 어? Y가 프로세스인가요? 랜덤 베리어블인가요? 아니면 아 음, 여기서 나온 바로는 그냥 만기에 만 주어지는 랜덤 베리어블. 네네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음, 같아요. 그냥 네. 그 시간 필드 FT 주고 샘플 스페이스 주고 네네. 메저러블 주고. 근데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그 만기에만 만기만 봐야 되는 게 아니면 아메리칸 옵션 같은 거는 컨틴전트 클레임이 아니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아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약간 만기 보증의 성격이니까 이제 그 전에 뭔가 되는 것들은 아니지. 근데, 만기보다 좀 더 빠르게 환수할 수 있으니까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그냥 YT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Y가 만기에 이렇게 딱 주어지는 값이라는 거는 여기서 데피니션 이후에 이제 설정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음,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뭐, 아메리칸 옵션인 YT라고 봐도 크게, 예,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그냥 맞아요. 메저러블 랜덤 베리어블인데, 사실은 얘도 그냥 T일 수도 있잖아요. 예. 음, 그냥 넣으면 그냥 넣는 거죠. 그게 뭐 구체적으로 더 쓰지 음, 않았을 뿐이지, 예. 디테일하게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 그 유러피안 콜 옵션만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의만. 네. 그 뭐, 일반적인 막 규제적인 정의를 막 주려고 한 것 같진 않은데. 예. 참 너무 잘 안 와닿는 개념이긴 하네요. 일단 단어 자체도 잘 입에 안 붙고. 그냥 or an option이라 그러잖아요, 오른쪽에. contingent 네네. claim or an option. 근데 옵션이라는 게 뭐 유러피안 옵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음, 이제 만기에 메저러블한. 그쵸. 이제 여기에다가 뭐 뭔가 아메리칸 옵션이야 아시안 옵션 즉 그 뭐 주가의 평균이 만기에 페이오프가 되는 그런 것처럼 그 0부터 뭐 T까지 전부 다 약간 잘 알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그냥 그 어댑티드한 필트레이션을 가진 어떤 그냥 프로세스로 정의를 하겠네요. 필요하다면. 네, 네. 음,
그래서 일단 네, 그 저희 3번 연습 문제 세트 문제 5번까지 많이 이야기 나눠본 것 같고요. 우선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